안녕하세요. 여러분의 AI DJ 키노박이입니다. 2026년 3월 16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에요. 커피 한 잔 드셨나요? 아직이시라면 지금 가져오세요. 오늘은 이야기할 게 정말 많거든요. 전쟁, 육아, 증시 폭락, 공포지수, 비축유 방출까지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 세 줄이요. 하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둘, 브렌트유 배럴당 103달러. 셋, S&P 500은 2026년 최저치. 이 세 문장이 지난주 글로벌 시장의 전부입니다. 이제 하나씩 뜯어볼게요. 미국 증시부터 갑니다. 지난 금요일 3월 13일 마감 기준으로 S&P 500이 6632.19에서 장을 닫았습니다. 하루 만에 0.61%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2026년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올해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고점 대비로는 5% 조정 영역에 진입했고요. 나스닥 종합은 22,100으로 하루에 0.93% 빠졌고 주간 기준으로는 1.3% 하락,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46,558로 금요일에만 119포인트 빠지면서 주간 2% 내렸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숫자는요. S&P 500이 3주 연속 하락이라는 거예요. 약 1년 만에 처음입니다.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불안이 시장에 깔려있다는 뜻이죠. 한번 빠지고 반등하는 게 아니라 매주 빠지고 있는 겁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금요일에는 반도체 섹터가 의외로 선방했어요. 웨스턴 디지털, RS캐피탈, 마이크론 같은 종목이 상승한 반면 울타뷰티나 어도비 같은 소비재와 성장주가 약세였습니다. 시장이 방어적 포지셔닝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S&P 500 주간 하락률 1.6%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문맥을 보셔야 합니다. 그 전주에 이미 크게 빠졌거든요. 3월 12일 목요일 하루에만 다우가 750포인트 가까이 빠졌었어요. 이렇게 연속으로 맞으면 복합 손실이 커집니다. 자, 이 모든 하락의 근원은 한 곳으로 수렴합니다. 이란 전쟁과 오일 쇼크. 브렌트유 이야기를 자세히 할게요. 금요일 종가 배럴당 103달러 14센트, 이틀 연속 100달러 위입니다. 미국 기준 WTI도 98달러 71센트로 3.11% 상승하며 100달러에 근접했어요. 지난주 브렌트유 주간 상승률이 약 10%였는데 그 전주에 이미 27.9%가 폭등했었거든요. 그 27.9%라는 숫자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이었습니다. WTI는 전주에 1983년 이후, 그러니까 40년 만에 최대 주간 상승을 기록했고요. 왜 이렇게 오르냐?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이 좁은 해협이 사실상 마비 상태예요.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국영TV를 통해 봉쇄를 계속하겠다고 공식 선언했고, 이란군은 해협을 통과하려는 유조선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뢰까지 부설하기 시작했어요. 가디언지에 따르면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하루 약 1,500만 배럴이 증발한 상태입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의 5분의 1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공급 쇼크입니다. 더 무서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란 군 대변인 에브라임 졸파카리는 유가 200달러에 대비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가디언지는 카르그 섬의 유전시설 피해와 추가 폐쇄까지 겹치면 2008년 기록인 배럴당 147달러 50센트를 넘어설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영국 석유회사 앵케스트의 CEO 암자드 브세이수는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규모의 공급 차질은 시장에서 본 적이 없다. 1970년대 아랍 엠바고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때는 유가가 4배 뛰었다. 지금까지 50% 올랐지만 이건 꽤 오래 갈 것이다. 지정학 상황도 복잡해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사이에도 강경한 메시지를 이어갔습니다. 우리에겐 비교할 수 없는 화력과 무한한 탄약,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팔로워들에게 금요일에 이란 정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지켜보라고 했어요. 한편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칠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이란이 곧 항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하루 뒤에 하메네이는 계속 싸우겠다고 맞받아쳤죠. 이스라엘은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고 이란 정보기관 고위 인사 2명이 사살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UAE 후자이라 항에서 화재 발생 후 원유 선적이 부분 재개됐지만 전반적인 공급 불안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어요. 미국 에너지 장관 크리스 라이트도 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CNBC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란의 핵심 석유 시설을 타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해요. 이게 실행되면 유가는 더 오를 겁니다. 대응 움직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 방출에 합의했어요.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일본은 오늘 3월 16일부터 8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독자적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역사상 처음으로 단독 비축유 방출을 결정한 건데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게 중국에 대한 에너지 레버리지와도 연결된다고 분석했어요. 미국은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구매 30일 면제를 발급했고 국내 석유 운송 비용을 낮추기 위해 존수법 완화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런 대응에 별로 안심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클레이즈의 이매뉴얼 콘은 핵심을 이렇게 짚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아직 트럼프 풋을 믿고 있다. 트럼프가 결국 해결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과거 오일 쇼크 때만큼 증시가 빠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불안은 매일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수록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 모드로 전환될 것이다. 다음 주 중앙은행 동향을 주시하라. 매파적 금리 재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경고예요. 이 유가 쇼크가 실물 경제를 어떻게 짓누르고 있는지 볼게요. 미국 4분기 GDP가 0.7%로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부 셧다운 영향이 1.16%포인트를 깎아먹었는데 문제는 이 숫자가 에너지 위기 진입 직전에 나왔다는 거예요. 트레더 스테이션의 데이비드 러셀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3월 예비치도 55.5로 나왔어요. 전월 56.6에서 추가 하락, 예상치 55.0보다는 약간 나았지만 3개월 내 최저입니다. 중동 전쟁이 가솔린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공포가 반영된 거예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흔들리고 그건 곧 경기 침체 시나리오로 이어집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무역 질서 붕괴, 우크라이나 전쟁, 혼란스러운 미국 정책 결정에 더해 이란 전쟁과 오일 쇼크로 잠재적으로 영구적인 경제 피해에 직면했다. 참 무거운 문장입니다. 한국 시장으로 넘어갑시다. 이번 주는 한국 증시 역사에 기록될 한 주였어요. 3월 9일 월요일 코스피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오전 10시 31분에 매매가 중단됐어요. 장중 8%까지 폭락하면서 5100 아래로 떨어졌다가 결국 5251.87로 마감했습니다. 하루에 6%가 빠지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후에도 반등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고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FOMO 매수와 패닉 매도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거래량이 폭발적이었답니다. 전문가들은 투기적 열풍에 대해 경고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흥미로운 양상을 보였는데 대형주는 1.2% 빠졌지만 중소형주가 오히려 3.9%나 올랐어요. 올해 이미 많이 오른 대형주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중소형주로 이동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3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수출기업 매출에는 환율 효과가 있지만 원유를 달러로 사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에너지 수입 비용이 동시에 폭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이중고예요. 고환율의 고유가 이건 한국 기업의 이익률을 양쪽에서 압착하는 구조입니다. 이제 크립토 시장입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약 7만 1000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올해 초에 9만 3000달러에서 시작했다가 2월에 이란 전쟁 발발과 함께 6만 달러까지 급락했었죠. 현재는 6만 5천에서 7만 3000달러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반등이 꽤 인상적이었어요. 비트코인이 한때 7만 3000달러 위로 올라가면서 15시간 만에 600억 달러의 시총이 추가됐습니다. 이더리움은 6.1% 올라 2170달러를 터치했고 XRP는 4.7% 올라 1.43달러를 기록했어요. 솔라나도 89달러 부근에서 2.4% 상승했고요. SEC와 CFTC가 드디어 크립토 규제에 보조를 맞추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블랙록이 네이티브 스테이킹 보상을 통합한 첫 ETF를 공식 출시한 것도 호재였어요. 다만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꼭 확인하세요. 현재 15입니다. 극단적 공포. 2월 6일에는 역대 최저인 5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테라르나 붕괴 때 6보다 낮고 코로나 폭락 때 8보다 낮고 FTX 사태 때 10보다도 낮았어요. 지금 15면 약간 회복은 됐지만 여전히 깊은 공포 속이에요. 가격은 박스권에서 안정되는데 심리는 바닥이라는 것. 이건 역발상 투자자들에게는 관심 신호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격언도 있으니까요. 금값도 짚어볼게요. 금은 온스당 5023달러, 하루에 2% 빠졌습니다. 전쟁 중에 안전자산인 금이 떨어진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원인은 달러 강세와 국채 수익률 상승이에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월 초 이후 최고치를 찍으면서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의 기회비용이 커진 겁니다.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은 금의 호재인데 금리와 달러라는 더 강한 역풍을 맞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동학이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오늘 주목할 이벤트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일본 전략 비축유 방출 시작. 오늘부터입니다. 8천만 배럴 규모인데 단기적으로 유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어요. 둘째, 이번 주 각국 중앙은행 금리 결정,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매파적 스탠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증시에 또 다른 하방 압력이에요. 셋째, 이란 전쟁 상황 변화, 트럼프의 이란 석유시설 타격 검토 보도에 주목하세요. 확전이냐 협상이냐에 따라 모든 게 바뀝니다. 자, 최종 정리합니다. 이번 주 시장의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 열리느냐. 이것이 유가를 결정하고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결정하고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을 결정하고 중앙은행이 증시를 결정합니다. 도미노의 첫 조각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점점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조합이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리스크가 분명히 커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패닉보다는 팩트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적 매매는 항상 가장 비싼 수업료가 됩니다.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고
현금 비중을 확인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오늘의 자세한 시황 분석은 쟁진영 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업다운 대박 채널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DJ 키노박이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 현명하게 보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